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일 브로맨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간의 가까운 관계, 밀착, 브로맨스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남자들 간의 우정을 브로맨스라고 하죠. 사실 트럼프와 아베의 밀착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아베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트럼프를 만나는 해외 국빈이었죠. 서로 골프도 치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와 아베가 오늘 하루 종일 골프를 쳤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아베의 밀착은 1980년대 레이건하고 나카소네의 밀착보다 또 2000년대 부시와 고이즈미 밀착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착이 지금 이 시점에 강화되고 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입장, 그것도 이런 미국과 일본의 밀착에 대해서 제대로 전략적 대응도 못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답답한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일단 왜 이 두 정상 간의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정상의 밀착은 1차적으로는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가시하려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밀착돼야만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동북아 맹방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자리한 동북아에서 맹방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의 그 IT 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술 기업들이 반 중국 진영에 합류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반 하웨이 진영에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일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더 밀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두 정상의 국내 정치적 요인도 밀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먼저 볼까요? 트럼프로서는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입니다. 물론 아직 공화당 후보로 다시 나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이도 많죠, 트럼프가. 그래도 지금 재선을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만큼 아베 총리와 친근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바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일본의 투자가 들어오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지지자층은 레드넥이라고 합니다. 레드넥이 그 글자 의미 그대로 빨간 목이라는 뜻인데요. 미국의 노동자 계층을 백인 노동자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햇볕에서 일을 많이 하는 블루 칼라 계층이다 보니까 목이 벌겋게 색깔이 달아오르겠죠. 백인들이니까. 그래서 레드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블루 칼라입니다. 블루 칼라가 노동자층인데, 이 노동자층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일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올 여름에 7월입니다. 7월에 참의원과 중의원 동시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개헌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자신의 선거 전략 중 하나로, 가장 큰 자신의 집권기에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밀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핵 국면에서도 미일 밀착은 필요합니다. 일본은 한미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대북 환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조금 변절됐죠. 결이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는 말 그대로 실리주의 리더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경향이 너무나 강하죠.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하와이나 괌, 미국 본토까지 날라오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ICBM만 아니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동맹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동맹관계도 돈으로 따지는 실리파, 양아치 실리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트럼프하고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서해로, 북한이 서해로, 동해로 미사일을 쏴대도 경기를 일으키고 있죠. 왜냐하면 그 미사일이 일본으로도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못 본 척하죠. 자신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북한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 도발은 그냥 묵인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재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미일 입장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깡패국가 북한의 인근 위협은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이 양 정상의 외교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상당히 밀착해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미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더 밀착될 수밖에 없고, 일본도 결국에는 북한,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과 더 끈끈한 유대가 필요하죠. 또 외교 관련해서 육자회담에 대해서 미일 모두 부정적입니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육자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육자회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한 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공이 너무 많아봤자 엉뚱한 결론,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결론으로 어정쩡한 절충점에 머무를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의 인식입니다. 이 양반이 좀 화끈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절충을 싫어합니다.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입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석유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쌀값도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뒷배를 봐주고 있다고 미국이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자회담에 반대하고 있고, 해양 세력인 일본도 당연히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입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더라도 러시아까지 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외교 노선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더 밀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호주, 인도가 미국 편에서 4자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베트남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중 정세가 강한 곳이죠. 옛날에 전쟁도 했었고요. 중국도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진 적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4자 전선은 일본, 호주, 인도, 미국. 5자 전선은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헨리 키신저 등 미국 주요 학자들은 중국과 미국의 세력전이 동북아에서 본격화되면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진단이죠.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건 꼭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들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했습니다. 일찌감치 가입했었죠. 이건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노골적으로 편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감을 현실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돌아섰다고 봐야죠. 깨졌다고 봐야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갈등 조장, 중국 눈치를 너무 보면서 스스로 이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치한 사드도 2년여가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환경영향평가 미필이라는 어찌 보면 생뚱맞은 이유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눈치를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배치한 사드에 대해서 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년이 지났고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제대로 해금했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불이익을 내렸던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 보정을 금지했다든지 이런 것도 해금된 게 전혀 없습니다.
걔도 구력도 놓쳤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쌀을 주겠다고 지금 그건 이미 확정했다고 밝힌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죠.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북한에서. 쌀이 모자라지 않다는 이유, 모자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쌀을 주겠다고 난리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이 한국을 진짜 동맹이라고 여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일 밀착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일 밀착의 불똥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튈 겁니다. 트럼프가 아베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경제적 냉혈한입니다. 트럼프는 결국 일본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6개월 뒤에 결정하기로 결정을 미뤘던 그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 결정 있잖아요. 이거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매기기로 했었죠. 일본산 수입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매길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지렛대로 활용하든 다른 품목을 활용하든 어떤 식으로든 아베를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트럼프가 아베와 매우 가까운 관계임에도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관계가 안 좋은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트럼프가 칼을 갈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지금 중국과의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일본과 유럽과 한국과의 무역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밀었을 뿐이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한미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내가 너들과의 관계를 파탄을 내지 않을 테니 반대급부로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도 저런 식으로 요구하는 트럼프입니다. 결국 한미 관계가 어그러진 대가를 혹독히 경제 분야에서 치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그 합의를 봤었는데요. 그게 유효기간은 딱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다시 또 분담금을 재조정해야 되고 재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곧 조만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트럼프가 더 많이 내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밀하게는 북한 석탄 밀수, 묵인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묵인했다는 거죠. 묵인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묵인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협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반대급부로 뭐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일 감정 부추기에만 나서면서 미국도 일본도 어느 하나 잡지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도 환영받는 정부가 아니죠. 혼밥 논란에 시달렸고 동행했던 기자는 중국 보디가드한테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못했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개박살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정말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